아버지는 고창 들판에서 칼로 가문을 세웠습니다. 그 칼은 적을 베고 나라를 구하는 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칼은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마주한 시대의 칼은 달랐습니다. 그 칼은 적이 아닌 신하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4대 왕 광종의 시대, 저는 그 섯을 퍼런 칼날 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고창 전투의 승리가 준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개경으로 향하던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유훈과 무거운 책임감이 공존하고 있었죠. 칼의 시대에서 말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험난한 문턱에서 저는 가문의 운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구보 50년대 초, 저는 음서가 아닌 실력으로 중랑장의 직을 맡았습니다. 아버지를 뒤로하고 개경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하만의 흙내음을 뒤로하고 저는 가문의 줄기를 개경이라는 더 큰 땅에 뻗기 위해 달렸습니다. 문경세제의 험한 고개를 넘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칼로 지킨 이 땅을 저는 정의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도성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개경 도성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느껴야 했습니다. 도성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갑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나는 관원들의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 누군가는 죽이기 위해 서로를 감시했죠. 광종 전하는 조용히 힘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노비안 권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켰고 과거제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죠. 개혁이라는 찬란한 이름 뒤에는 거대한 숙청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도성 안은 매일같이 새로운 고변과 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어 끌려가는 일이 다반사였죠. 저는 중랑장으로서 그 섯을 퍼런 공포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았죠. 160년 마침내 숙청의 광풍이 도성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공신들의 성체는 무너졌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가장 아끼던 친구 박정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모라는 짧은 참소 한 줄에 그는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체념한 듯한 그의 마지막 눈빛을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친구의 죽음은 저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상처와 거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칼은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적을 향하던 칼이 왜 우리의 목을 겨누는가? 왕권이라는 이름의 칼날 아래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가? 침묵은 곧 동의였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외침이 제 귓가를 맴돌았고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죠. 65년 저는 제 목숨을 걸고 광종 전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죽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어전으로 말입니다. 전하, 소신 조간이 목숨을 걸고 아뢰옵니다. 칼이 너무 많은 곳을 향하면 결국 나라에는 백성도 신하도 남지 않사옵니다. 왕권은 신하가 있어야 비로소 서는 것이옵니다. 아버지는 가르치셨습니다. 칼은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부디 칼을 거두시고 문치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것이 소신이 목숨 바쳐드리는 충언입니다. 왕의 차가운 시선이 제 온몸을 훑었습니다. 마치 제 영혼까지 베어버릴 듯한 그 날카로운 눈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영혼 같던 침묵 끝에 짧고 서늘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물러가라.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고려의 희망이 살아남은 것이었죠. 도성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가슴만은 뜨거웠습니다. 그 밤의 떨림은 제 평생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숙청의 광풍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진심이 닿은 것이었을까요? 세월이 흘러 암흑 같던 광종의 시대가 저물고 성종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을 살피고자 하셨습니다. 성종 전하의 즉위는 칼의 시대가 가고 비로소 말과 글이 힘을 얻는 문치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리던 날 저는 전율했습니다. 왕이 신하의 지혜를 빌려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대동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고 개경의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칼보다 강한 말의 힘이 온 나라를 덮기 시작했죠. 저 또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죽이기 위한 상소가 아닌 백성을 살리기 위한 제방 보수와 행정 정비를 주청했죠. 살아남았기에 비로소 백성을 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칼로 지킨 땅에 저는 말과 글로 풍요를 심었습니다. 하만의 들판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강물은 범람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여항산 자락을 메웠습니다. 제 이름 간처럼 저는 우리 가문의 든든한 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뿌리 위에서 피워낸 문치의 꽃이었습니다. 아들아, 칼만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 말이 필요할 때 목숨을 걸고라도 그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단다. 침묵은 나쁜 일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 이 땅의 뿌리를 지키는 것은 칼의 무력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용기란다. 명심해라. 하만 조시 도봉의 맥은 그렇게 칼과 말이 어우러져 흐를 것이다. 진실을 향한 용기가 우리의 위대한 유산이 될 터이니 진실을 말하는 붓, 그것은 칼보다 강한 울림이었다. 도봉의 맥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흐르고 있다.